관세와 환율 그리고 위기, 그 흐름을 이해해야 산다. 지금 세계는 조용한 전쟁 중입니다. 무역 전쟁으로 시작해 환율 전쟁으로 번지는 미국의 전략.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곧 당신의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과거 두 번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환율 전쟁의 실체와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과거 미국은 두 번 무역 문제를 환율 전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결과는 상대국 경제는 무너졌고 자산시장은 크게 요동쳤죠. 2025년 지금 그 세 번째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그럼 미국의 전략은 왜 관세에서 환율로 갈까요? 미국은 수출 경쟁력을 잃을 때마다 두 가지 무기를 꺼냅니다. 하나는 관세, 다른 하나는 환율 조작입니다. 먼저 관세는 상대국 산업을 정면으로 타격하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외국 기업들이 미국의 물건을 팔 때 세금을 많이 물려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반면 환율 전략은 조금 더 간접적이면서도 강력합니다. 상대국 통화 가치를 흔들어버리면 수출입의 흐름 전체를 흔들 수 있거든요. 이 모든 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달러 중심의 글로벌 금융 패권을 지키고 동시에 미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죠. 지금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중국과 멕시코, 유럽연합 국가들에 다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세 정책까지 추진하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는 더욱 커지고 있죠. 하지만 관세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환율 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지금 미국은 의도적으로 달러 가치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위안화를 강제로 절상하라고 압박하고 있고 한국 원화도 이 환율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과거 사례는 플라자 합의입니다. 1980년대 당시 미국은 일본과 독일과의 무역 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자동차와 전자제품이 너무 잘 팔리면서 미국의 전통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죠. 미국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면서 관세를 언급하며 압박을 시작했고 결국 1985년 플라자 합의라는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합의의 핵심은 미국 달러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일본 엔화의 가치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1년 만에 엔화 가치는 거의 2배로 뛰었어요. 그 결과 일본의 수출은 급감했고 국내에는 돈이 넘쳐나면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버블이 생겼습니다. 결국 1990년에 이 버블이 터지면서 일본 경제는 장기 침체에 빠졌죠. 반대로 미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조업이 살아나고 주식시장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즉, 미국은 달러 약세로 살았고 일본은 엔화 강세로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과거 사례는 미중 무역 환율 전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였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은 중국에 대해 수천억 달러 규모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맞대응에 나섰죠. 이로 인해 전 세계 공급망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2019년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 수출을 유리하게 하고 있다는 이유였는데 미국은 중국에 더 이상 통화 조작하지 말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 시기 미국 주식시장은 나스닥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했지만 중국과 한국은 수출 둔화와 환율 불안정이라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아 원화 가치가 계속 약세를 보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빠르게 빼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때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중국, 멕시코, 유럽연합에 고율 관세를 재도입하고 있고 감세안까지 통과시키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 있고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기준금리를 내리는 대신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플라자 합의와 같은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엔 한국이 타깃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미칠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화 약세가 계속된다면 수출 기업들은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외화를 벌어들이며 환차익이 생기니까요. 그렇지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화 자산이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금을 회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달러로 된 자산을 일정 부분 보유하고 금이나 은 같은 안전 자산이나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상장 지수펀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가 하락에 대비하는 상품도 일부 담아두는 것이 전략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경우를 알아볼게요. 만약 미국이 달러 약세를 유도하면서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해진다면 미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환차손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미국 주식 비중을 조절하거나 한국의 내수 기업 또는 배당이 높은 안정적인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원화로 표시된 안전한 자산을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환율 충돌이 심화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환율 전쟁이 격화되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모두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외환위기와 유사하게 흘러갈 수 있죠.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성입니다. 현금처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한국 국채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나 또는 실물 자산이나 부채가 적고 내실 있는 가치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환율 흐름을 어떻게 읽을까요? 환율이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읽는 몇 가지 핵심 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를 확인하세요.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고 떨어지면 약세 흐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달러 인덱스를 체크해 보세요. 달러가 주요 통화들에 비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세 번째, 외국인 자금 흐름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외국인이 한국 자산을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는 환율 방향을 예측하는 데 큰 힌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안화와 엔화의 움직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이 두 통화는 아시아 전체 통화 흐름을 결정짓는 키 역할을 하니까요. 결국 이 모든 걸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읽을 줄 알아야 환율 전쟁에서 살아남고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관세 전쟁은 언론에 보도되지만 환율 전쟁은 조용히 당신 자산을 무너뜨립니다. 과거 일본은 엔화 강세로 버블이 꺼졌고 중국은 위안화 압박 속에 미국채를 줄이고 금을 쌓고 있죠. 그럼 한국은 어떤가요? 우린 지금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달러에 기대서 살 것인가, 내수와 기술 경쟁력으로 버틸 것인가. 지금은 환율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자산시장 전체를 주도하게 될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관세 전쟁에서 환율 전쟁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싶다면 저는 오건영 이코노미스트의 책들을 꼭 추천드릴게요. 환율의 대전환, 위기의 역사, 부의 대이동 이 세 권은 지금 우리가 처한 경제 환경을 입체적으로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래 설명란에 링크 남겨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